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고공농성의 단식 농성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GM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민주노총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갈등이 커져가는 한국GM, 이강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희망하며 고공농성 그리고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먼저 이진숙 국장님, 현재 투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월 26일부터 단식과 고공농성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근데 단식은 길어지면서 건강이 너무 우려돼서 저희가 좀 만류를 해서 네. 지난 9월 20일 네네. 단식 26일까지 하고 중단된 상황이고요. 네네. 고공농성은 이영수 씨가 지금까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고공농성 하고 있는데 29일차 됐습니다. 29일차. 네. 어쨌든 요즘 아직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민주노총도 동조 단식 투쟁에 돌입하셨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고 노동자들이 단식이 너무 길어져서 네. 저희가 건강이 너무 우려돼서 그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단식을 받아서 9월 17일부터 릴레이 단식으로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현재 지금 그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광호 차장님,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그만큼 이번 한국GM 비정규직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GM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어떤 촉구 차원의 노력을 같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한국GM의 어떤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한국GM을 통한 1, 2, 3차 이상의 밴드, 지역 중소기업의 네. 어떤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 고용과 관련된 문제,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런 차원에서 투쟁을 하고 있고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도 연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강도 높은 2단계 투쟁을 예고하셨거든요. 회의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까? 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 투쟁의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인천 지역 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직접 이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7월 17일 인천 지역연대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대회의 구성을 결정을 했고, 관련된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한국GM 등과 함께 구성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전원 해고자 복직에 대한 전원 복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평 공장 이 공장이 2교대 전원을 앞두고 나서 해고자 복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고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실천하는 거는 매일 그 농성하고 있는 곳에서 저녁 때 시민들하고 촛불 집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네. 앞에서 밝혔듯이 릴레이 단식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촛불 집회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진숙 국장님, 복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부평에 얼마나 됩니까? 부평 공장에 38명이 있고요. 네. 그 작년에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서 군산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1000명쯤 해고가 됐었는데 네. 그중에 부평으로 복직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8명의 조합원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총 46명이 네,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다발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만 놓고 보면 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진숙 국장님, 그런데도 복직이 쉽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 1월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GM에 소속된 노동자다라는 소송을 낸 네네.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소송을 시작했는데 작년 1월에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8일에 2심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는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민사소송과 별개로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네. 노동부에서 2018년 7월경에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한 1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압수수색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기소를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축으로 지금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대법원 판례까지, 그러니까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시위를 인정받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복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정규직 분들이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톨게이트도 이제 소송을 낸 사람들만 직접 고용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 뭐 현대차나 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불법 파견과 관련한 소송을 많이 냈습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법원은 뭐 공장 하나, 회사 하나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소송을 낸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회사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네. 사실 법적으로도 굉장히 낭비죠, 낭비. 그렇죠. 같은 일을 말씀드렸던 하고 것처럼 있는데. 이제 노동계에서도 이런 낭비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 어떤 이런 것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근데 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 정부의 거죠. 판단. 네. 법적인 소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미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장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네. 이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불법 파견 싸움이 법을 상대로 한 싸움과 회사를 상대로 한 싸움만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도 민주노총이 10년이 넘게 이걸 싸워왔습니다. 네. 근데 매번 소송을 해서 이렇게 낭비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그 부평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판결이 나진 않았는데 대법까지. 근데 현대기아차의 사례를 봤을 때는 판결이 나고도 사실 회사가 굉장히 이행을 미적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소하거나 네. 미적거리거나. 네. 예, 그리고 또 얼마 전 인천시 의회에서는 이제 한국 GM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께서?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시 의회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장, 그리고 특히 부평구청장이라든지 인천시장이 이것에 직접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노력들과 의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자치단체장에는 그런 노력을 아직 안 보이고 있는데요. 전에만 보더라도 예전에 그 한국GM에 있는 입구에 비정규직들이 고공농성을 벌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직접 자치단체장들이 나서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줬었는데 네. 이번 것도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어떤 뭐 법적이나 정치적, 행정적인 어떤 조치는 안 될지언정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문제를 일으킨 사용자들에게 이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 정치인들, 자치단체장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천에 일자리위원회도 있는데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네. 관련된 대안을 좀 제시하고 그게 이제 사회적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진수 국장님께서도 뭐 지역 정치권 또는 지역 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네.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택한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아시겠지만 한국GM은 2000년대 초반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들어온 이후에 지자체 지원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세제 네네. 혜택도 있었고, 뭐 네네. 때마다 이제 한국GM 차 사주기 이런 운동도 시에서 많이 벌였고, 지금도 그 청라 주행연구소 부지가 그 법인된 분리된 법인에 네네네. 무상으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국GM이 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한국GM이 합의를 이루었을 때 중심에 이제 또 지역 국회의원인 홍영표 국회의원, 지역 정치권도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해법의 중재자 역할로 좀 나서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노동자분들도 정치권에 대한 많은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민주노총이고요. 죄송합니다. 민주노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런 역할, 아까 지자체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대우자동차 출신이고 이제 한때 노동운동을 했었던 분인데, 그 작년만 놓고 봐도 작년에 이제 한국GM이 이제 부도 협박까지 하면서 정부 자금을 이제 지원을 이끌어냈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홍영표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한국GM과 그 산업은행을 오가면서 네. 중재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저희는 그 민주노총이나 한국GM 지부가 이렇게 무조건 자금 지원만 할 게 아니라 미래 발전 전략이라든가 그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와 관련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네. 그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감안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다. 일단은 회사가 살고 봐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네. 좀 움직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있죠. 네. 모든 것이 이제 잘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한국GM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관계 파행이나 지금 어느 것 하나 이제 자금이 들어간 이후에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셔야죠. 지역 시민들의 고용이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역할을 하실지 좀 더 노동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하셔야 할지 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네네. 드려보면은 특히 정치권한테 좀 순서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면 특히 네.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한국GM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규직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했다고 하면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굉장히 외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권이 더 나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GM 문제에 노동자의 수만 보더라도 지금 비정규직이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1차, 2차, 3차, 4차 밴드까지 본다고 하면은 이게 지역적 전체 문제를 보고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대안을 내놓게끔 네. 노력을 해주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 노조는 9차 단체 교섭에 실패하면서 전면 파업에 이어 부분 파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9차 교섭은 GM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준숙 국장님, 이번 교섭 진전이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번 한국GM 지부 교섭은 저희 민주노총이 하는 교섭 중에 굉장히 이례적인데, 뭐냐면 그 교섭을 할 때는 이제 노조나 회사 측에 서로 안을 가지고 네, 서로 네, 네. 이제 조정을 하고 협상을 협상을 하죠. 하는 건데, 한국GM 사측이 파업에 가기까지 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까지 온 거고, 지난 9차 협상은 사측이 먼저 제의해서 열렸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 모두 다 언급을 안 하거나 받아들일 입장이 수 없다.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네. 얘기하거나, 거의 유일하게 식당 식사 개선하겠다. 요 네. 안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사조 적자를 받는데 파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의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칫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벌인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교섭이 노조로서는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회사가 안을 안 내죠. 안을 네. 안 내기 때문에 교섭이라는 거는 우리도 안을 내면 이제 조정의 여지를 두고 이제 요구안을 전달을 하는 건데, 안을 안 내기 때문에 이제 교섭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던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회사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이번 한국GM 지부의 임협은 요구안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네.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임금성, 네. 아무래도 임투니까 임금성이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이제 공장이 폐쇄되니 많이 하면서 그 노동자들의 복지가 상당 부분 후퇴를 했습니다. 그걸 네. 어느 수준에서 복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 하나가 이제 미래 발전 전망과 관련된 게 있는데, 그 언론이나 이제 사회에서 많이 우려되는 게 세 번째 요구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공장이 유지되고 한국GM이 철수하지 않고 좋은 기업으로 이제 부평이 남아 있는 거를 가장 원하는 건 사실 언론이나 정치권보다 노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들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요구안에 대해서 한국GM 지부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글로벌 GM의 생산 계획에 따르겠다. 네. 이 문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군산공장 폐쇄 과정도 그러했는데 글로벌 GM은 항상 지시하지 그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과 협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걸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죠. 뭔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이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취재를 했지만 사측은 이제 경영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부급들은 임금 인상과 함께 그렇죠. 상여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발도 거세던데 이건 좀 저도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 경영이 안 좋아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면 그 임원들 팀 GM이라는 네. 명목으로 임원들이 받은 거를 회수한다면 우리도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 네. 어렵다면. 네. 네,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 노동자들한테는 작년에 사실상 삭감된 임금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경영진이라고 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GM 노조가 수입차의 불매 운동을 GM 노조가 이제 수입차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라고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부에서는 너무 나간 것 아니냐, 뭐 불매 운동까지 벌이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배경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모든 수입차에 대한 불매는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쉐보레 브랜드를 이제 달고 수입하는 차가 6개 차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수입하기 시작한 그 픽업 트럭 콜로라도랑 네. 그 SUV 그 네. 트래버스 네네. 이렇게 2개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배경이 뭐냐면 그 지난 7월에 한국 GM이 수입 자동차 협회에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기 회원이 아니었어요. 네.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 회원이었지. 네. 그러니까 이걸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그 실제로 이제 한국 GM에 어떤 신차가 배정된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회사가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보면 수입차의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은 물론 그 협회까지 가입을 하는 거는 도대체 이 한국 GM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읽혀지는 바가 있는 거죠, 사실.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그쵸.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고 수입차의 어떤 수입 기지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상징적으로 네.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지 문제는 사실 큰 관심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더욱 관심에서 멀어진 듯한 느낌인데요. 이주수 국장님, 민주노총은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세요? 2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이 투쟁을 시작할 때 추석 전까지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지역사회 단식을 더욱 확대하고 민주노총 결의대 등 네. 민주노총의 내부 투쟁도 확대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인천시, 인천 정치권 그리고 지금 기소를 미적거리고 있는 검찰, 노동부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정치권과 검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끔 이쪽을 상대로 하는 투쟁 이렇게 크게 두 트랙으로 진행을 나갈 생각이고 늦어도 10월 안에는 사측이 입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10월 안에 최대한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오랜 시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8,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거리에서 복직을 희망하며 천막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